2024년 12월 31일 한서연은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 쓰러진 채 깨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주변 풍경이었다. 분명히 2034년에 최첨단 연구실에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10년 전 자신이 박사과정을 밟던 낡은 실험실이었다. 이게 무슨... 서연은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경악했다. 2024년 12월 31일, 정확히 10년 전 오늘 자신이 시간이동 이론을 처음 구상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거울을 보니 35세의 자신이 아닌 25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기억은 그대로였다. 미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호의 죽음까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민호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지만 아직 그들이 만나기 전이었다. 2025년 1월 15일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부딪히며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구해내겠어. 다음 날 서연은 계획을 세웠다. 우선 지하철 사고를 막아야 했다. 2025년 12월 15일 2호선 강남역에서 발생할 붕괴 사고로 인해 127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민호도 함께. 서연은 정부 관련 부처에 제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1년 뒤에 일어날 사고를 경고하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친 여자 취급만 당하고 있어. 좌절하던 중 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과거의 자신에게 직접 경고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미래에서 온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과거의 자신만큼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월 15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서연은 기억 속의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 과거의 자신과 민호가 부딪히며 처음 만나는 순간을. 죄송해요. 과거의 서연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다 민호와 부딪혔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민호가 친절하게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미래에서 온 서연은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얼마나 그리웠던 순간인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했던 그 시절. 안녕하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사과의 의미로.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과거의 서연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그대로였다. 이번에는 너를 지켜내겠어. 1월 20일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미래에서 온 서연은 과거의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대학원 강의실 앞에서 기다렸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과거 서연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서연 씨? 과거 서연은 갑자기 나타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보고 경악했다. 누구세요? 왜 저와 똑같이 생겼죠? 나는 미래에서 온 당신이야. 2034년에서 왔어. 네? 뭐라고요? 과거 서연은 미래 서연을 정신병자로 여기고 피하려 했다. 하지만 미래 서연은 과거 서연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정보들을 정확히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려 했다. 당신은 7살 때 할머니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이름이 별이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짝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은 김준호야. 그리고 지금 당신의 연구 주제는 시공간 왜곡 이론이지. 과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었다. 같은 날 저녁 대학 근처 카페. 과거 서연은 반신반의하며 미래 서연과 카페에서 만났다. 정말 미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너에게 경고하러 왔어. 2025년 12월 15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거야. 127명이 죽고 그중에는 너가 사랑하게 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사랑하게 될 사람이요? 미래 서연은 민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강민호, 소방관이야. 너는 그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사고에서 그를 잃게 돼. 과거 서연은 혼란스러워했다. 아직 민호와 커피 한 잔을 마셔본 것뿐인데 벌써 사랑을 논하다니. 미안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과거 서연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같은 시각 민호는 과거 서연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 옆에 똑같이 생긴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서연 씨, 저 쌍둥이 언니가 계셨나요? 아니에요. 이분은... 과거 서연이 당황하는 사이 미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미래 서연이 떠나면서 과거 서연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생각해봐.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그를 지켜내고 싶다면 연락해. 명함을 남기고 사라진 미래 서연. 과거 서연은 명함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날 밤 미래 서연은 노트북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자신의 경고로 인해 과거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정밀 안전점검 실시 예정. 2025년 6월. 원래 사고는 12월에 일어날 예정이었는데 자신의 경고로 인해 점검이 앞당겨지면서 사고 시기도 변경된 것 같았다. 아니야. 이럴 수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사고 예정일이 6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더 빨리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었어? 2월 1일 과거 서연의 연구실. 지난 며칠간 고민하던 과거 서연은 결국 미래 서연에게 연락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여자가 말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정말 미래에서 온 거예요? 그래. 그리고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 미래 서연은 사고
시기가 앞당겨진 것을 설명했다. 내가 과거에 개입하면서 나비 효과가 시작된 거야. 작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훨씬 복잡해. 두 서연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과거 서연은 미래 서연의 지식을 바탕으로 시간이동 이론을 빠르게 이해해 나갔다. 2월 10일 강남역 근처 미래 서연은 사고 현장을 미리 답사하기 위해 강남역에 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래 6월에 사고가 일어날 예정인데 벌써부터 지하철역 구조물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해. 이렇게 빨리 악화될 리가 없는데. 조사를 계속하던 중 미래 서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하철역 근처의 건설 공사 일정이 바뀌어 있었다. 원래 2025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던 공사가 2024년 말로 앞당겨져 이미 진행 중이었다. 내 개입이 이런 변화까지 만들어낸 거야. 2월 15일 민호의 소방서. 한편 민호는 과거 서연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 서연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이 궁금했다. 서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가끔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연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요. 과거 서연도 미래 서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해졌다.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2월 20일 예상치 못한 만남. 미래 서연은 혼자서 지하철역을 조사하던 중 민호와 마주쳤다. 민호는 소방서 업무로 지하철 안전 점검을 나온 것이었다. 서연 씨? 민호는 미래 서연을 과거 서연으로 착각했다. 아, 안녕하세요. 미래 서연은 당황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민호 씨, 혹시 이 지하철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위험하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미래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민호는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에 놀라며 진지하게 들었다. 정말 전문가시네요. 물리학 박사라고 하시더니. 네, 그런데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날 밤 미래 서연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손이 가끔 투명해지는 것처럼 보였고 어지럼증도 심해졌다. 시간 패러독스. 내가 과거를 너무 많이 바꿔서 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존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2월 25일 과거 서연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기억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민호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왜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거지? 꿈에서 깬 과거 서연은 혼란스러워했다. 미래 서연과의 만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미래 서연이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중요한 일이 생겼어. 같은 날 오후 한강공원. 미래 서연은 자신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을 과거 서연에게 설명했다. 내가 과거를 너무 많이 바꿔서 시간 패러독스가 일어나고 있어. 내 존재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겠어. 사실 난 사고를 막으려고 온 게 아니야. 과거 서연은 놀랐다. 그럼 뭐 때문에? 민호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잃을 수가 없었어. 미래 서연은 자신과 민호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랑에 빠지고 함께한 9년간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까지. 3월 1일 민호는 최근 서연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지난번 지하철역에서 만난 서연은 평소와 달랐다. 더 성숙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혹시 서연 씨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는 건 아닐까? 민호는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서연의 연구실로 찾아간 것이다. 서연 씨 혹시 물어볼 게 있어요. 뭐죠? 지난번에 지하철역에서 만난 분 혹시 서연 씨의 쌍둥이 언니세요? 과거 서연은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그 순간 미래 서연이 연구실로 들어왔다. 민호 씨. 민호는 두 서연을 동시에 보고 경악했다. 이게 뭐죠? 정말 쌍둥이셨어요? 미래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니에요. 저는 미래에서 온 서연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2034년에서 왔어요.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3월 5일 과거 서연의 연구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박사과정 선배 박태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래 서연이 나타난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서연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연아, 요즘 이상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연구요? 시간이동 관련해서 갑자기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주잖아. 마치 실제로 경험해본 것처럼. 태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과거 서연은 긴장했다. 3월 10일 미래 서연은 자신의 기억을 다시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2034년 미래에서 민호를 죽인 것은 지하철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태윤, 박태윤이었어. 미래 서연은 과거 서연을 급히 불러냈다. 태윤 선배가? 설마요. 내 기억이 맞다면 태윤이 시간이동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나와 민호를 제거하려 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하철 사고를 이용한 거야. 하지만 아직 시간이동 기술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문제야. 내가 과거로 와서 너에게 미래 지식을 전달하면서 기술 개발이 10년이나 앞당겨진 거야. 3월 15일 태윤은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연이 시간이동 기술을 더 빨리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좋아. 기술이 완성되는 즉시 회수해. 그리고 서연과 그 소방관은 제거하고.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태윤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윤이 통화한 상대방이 미래에서 온 또 다른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태윤의 휴대폰 화면에는 2034년 날짜가 표시되고 있었다. 태윤 역시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서연보다 훨씬 일찍. 그날 밤 미래 서연의 절망. 미래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절망에 빠졌다. 내가 온 이유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태윤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야. 자신이 과거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태윤의 계획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민호를 구하려면 3월 20일 미래 서연은 과거 서연과 민호를 불러내어 태윤의 정체를 밝혔다. 태윤 선배도 미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나보다 훨씬 일찍. 아마 몇 달 전부터 이미 와 있었을 거야. 민호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시간이동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서. 미래에서 이 기술은 엄청난 권력을 의미해. 미래 서연은 2034년의 상황을 설명했다. 시간 이동 기술이 완성된 후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 다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들. 3월 25일 태윤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회상했다. 2034년 미래에서 그는 시간 이동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했다. 무분별한 시간 여행으로 인해 시공간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세계가 멸망 위기에 처한 것을. 서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 기술은 존재해서는 안 돼. 태윤의 목적은 단순한 독점이 아니었다. 시간 이동 기술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과 민호가 희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행복보다 인류의 생존이 우선이야. 4월 1일 과거 서연, 미래 서연, 민호는 태윤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우선 태윤 선배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내 기억으로는 4월 중순경에 뭔가 큰 움직임이 있을 거야. 세 사람은 태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윤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4월 10일 태윤은 비밀리에 지하철역 구조물에 시한 폭탄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폭발로 지하철역을 완전히 파괴하면 미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없게 돼. 그리고 서연의 시간이동 연구도 중단될 거야. 태윤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27명의 목숨을 구하고 동시에 위험한 기술의 개발도 막는 것. 4월 15일 태윤은 과거 서연을 연구실로 불러냈다. 서연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네가 요즘 이상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미래에서 온 여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것도. 과거 서연은 당황했다. 선배가 어떻게? 나도 미래에서 왔거든. 태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과거 서연을 위협했다. 지금 당장 시간이동 연구를 중단해. 그리고 그 미래 여자와의 접촉도 끊어.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태윤은 준비해둔 수면제를 과거 서연에게 주사했다. 4월 16일 미래 서연과 민호가 연구실에 왔을 때 과거 서연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책상 위에는 태윤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서연을 구하고 싶다면 시간이동 연구를 포기해라. 그리고 미래로 돌아가라. 미래 서연은 분노했다. 태윤, 이번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서연 씨 진정하세요. 우선 과거 서연 씨를 구해야 해요. 4월 17일 미래 서연과 민호는 과거 서연이 갇혀있을 장소를 찾기 위해 태윤의 행적을 추적했다. 태윤이 자주 가는 곳, 대학 근처의 폐건물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안 돼. 시간이동 얘기를 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직접 해야 해. 같은 날 오후 과거 서연은 낡은 창고에 갇혀 있었다. 태윤이 가끔 와서 음식을 주며 설득을 시도했다. 서연아, 시간이동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미래에서 이 기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봤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은 너무 욕심이 많아. 시간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반드시 남용하게 돼. 태윤은 진심으로 세상을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다. 4월 18일 미래 서연과 민호가 폐건물에 도착했다. 태윤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을 놓아줘. 조건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 나는 지하철 사고를 완전히 막을 방법을 알고 있어. 태윤이 제시한 방법은 충격적이었다. 지하철역을 미리 폭파시켜서 아예 사고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대신 대신 뭐? 너는 미래로 돌아가야 해. 과거에 개입한 대가를 치러야
사라져야 한다. 시간의 균형을 맞추려면 미래 서연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태윤의 주장이었다. 4월 19일 태윤은 미래 서연이 모르는 더 큰 진실을 밝혔다. 내가 막으려는 지하철 사고. 사실 그 사고가 더 큰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 무슨 뜻이야? 2025년 12월 15일 오후 4시에 서울에 대형 지진이 일어날 예정이었어. 하지만 지하철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있지 않게 되면서 사상자가 크게 줄어들게 돼. 미래 서연은 경악했다. 그럼 127명을 구하려다가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 이것이 시간의 잔혹한 진실이야.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 4월 20일 감금되어 있던 과거 서연이 탈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미래 서연과 태윤이 대립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났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하철 사고도 막고 지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과거 서연은 지난 며칠간 생각해낸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지진 발생 시각에 맞춰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거죠.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식으로는 완벽하지 않아.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어.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4월 25일 과거 서연의 제안을 들은 미래 서연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우선 정확한 지진 발생 시각과 규모를 알아야 해. 미래 서연은 자신의 기억을 총동원해서 2025년 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후 4시 17분 규모 6.8. 진원지는 한강 남쪽 지역이야. 5월 1일 태윤은 세 사람의 계획을 알고 마지막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정부 기관의 익명으로 테러 예고를 했다. 5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대형 테러가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 전체가 경계령에 들어가고 서연들의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 태윤, 끝까지 방해하려는 거야? 내 방식이 더 확실해. 불확실한 계획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5월 10일 태윤이 누군가와 다시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서연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럼 직접 나서야겠군. 직접 오신다고요? 내가 가서 마무리하겠다. 통화를 마친 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그도 배우 인물에게 조종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5월 15일 정체불명의 배우 인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미래의 민호였다. 민호? 미래 서연은 경악했다. 안녕 서연아. 오랜만이야. 어떻게? 너도 미래에서 온 거야? 그래. 너를 구하러 왔어. 하지만 미래 민호의 구원은 서연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너를 시간여행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겠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자. 5월 16일 미래 민호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털어놓았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룰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시간여행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설마 모든 게 네 계획이었다는 거야? 태윤을 이용해서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여행의 위험성을 깨닫게 만들려고 했어. 미래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을 구하려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었다니. 그럼 지하철 사고도? 그건 진짜야. 하지만 그 사고의 원인이 시간여행 실험이었어. 네가 2034년에 실시한 마지막 실험의 부작용으로 과거에 영향을 미친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시간 여행 자체가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5월 20일 미래 민호의 고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럼 내가 시간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 역설적이지만 나를 구하려는 시간여행이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든 거야. 과거 서연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야. 미래 서연이 말했다. 이미 시간 여행을 해버렸으니 이제라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해. 5월 25일 태윤은 자신도 미래 민호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당신도 결국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간을 조작하려는 거잖아. 맞아. 나도 서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했어. 미래 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정말로 서연을 위한다면. 6월 1일 4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과거 서연, 미래 서연, 태윤, 미래 민호.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해. 미래 서연이 말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면 시간 여행 자체를 포기해야 해. 그럼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 하지만 그럼 우리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 미래에서 온 우리의 존재도 이 모든 경험도. 태윤이 물었다. 그럼 과거 서영과 과거 민호만 남는 거야? 그래.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랑하게 될 거야. 시간 여행에 간섭 없이. 6월 5일 미래 민호가 먼저 결심을 밝혔다. 내가 먼저 사라질게. 내 이기심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으니까. 안 돼. 미래 서연이 말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너를 지키고 싶어. 진짜로. 태윤도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나도 함께 할게. 내 방법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6월 10일 세 사람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나서자 과거 서연이 나섰다. 다들 저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너는 살아야 해. 그리고 행복해야 해. 행복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 서연의 말에 모두가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6월 15일 네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진정한 협력을 시작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과거 서연의 이론적 지식, 미래 서연의 경험, 태윤의 기술적 노하우, 미래 민호의 현실적 판단력이 결합되었다.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균열을 메우는 거야. 6월 20일 과거 서연이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시간 여행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시간 안정화 이론을 개발했어요. 어떤 원리야? 미래에서 온 에너지와 과거의 에너지를 균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패러독스 없이도 과거를 조금씩 수정할 수 있어요. 이론은 복잡했지만 네 사람의 협력으로 실현 가능성이 보였다. 6월 25일 시간 안정화 장치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나는 2034년에 기술 자료를 제공할게. 난 현재 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하겠어. 저는 이론적 보완을 담당할게요. 난 뭘 도와야 하지? 민호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다. 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 우리를 믿고 지지해주는 거야. 7월 1일 시간 안정화 장치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 실패하면 시간의 균열이 더 커져서 돌이킬 수 없게 돼. 그럼 성공해야죠. 과거 서연의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의지가 모두에게 용기를 주었다. 7월 5일 장치를 작동시키기 전 네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미래 민호가 먼저 사과했다. 미안해.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해. 태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나도 미안해. 내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어. 선배도 세상을 구하려고 했던 거죠. 동기는 좋았어요. 모든 갈등이 용서와 이해로 해결되었다. 7월 10일 장치를 작동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원천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의 존재였다. 우리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야.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정리되는 거야. 미래 서연이 설명했다. 우리의 의식은 과거로 합쳐져서 과거 서연과 과거 민호의 무의식 속에 지혜로 남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그들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네. 7월 15일 마침내 시간 안정화 장치가 작동되었다. 엄청난 빛과 함께 시공간의 균열이 봉합되기 시작했다. 미래 서연과 미래 민호 그리고 태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과거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배웅했다. 2025년 1월 1일 시간이 정상화된 후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되었다. 지하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지진 피해도 최소화되었다. 서연과 민호는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서연 씨, 혹시 저와 미래에서 만난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저도 해봤어요. 마치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요. 2025년 6월 20일 원래 사고가 일어날 예정이었던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기 안전 점검이 실시되었다. 이상하네요. 설계상으로는 문제 없어야 하는데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보수할 수 있겠군요. 누구도 모르게 미래에서 온 사람들의 지혜가 위험을 감지하게 만든 것이었다. 원래 사고가 일어날 예정이었던 2025년 12월 15일 이날은 평범한 하루로 지나갔다. 서연과 민호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네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민호의 말에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서연은 시간이동 연구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왜 갑자기?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래 서연의 지혜가 속삭이고 있었다. 시간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아도 돼. 2026년 6월 서연은 시간이동 대신 다른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재해 예측 시스템 개발이었다. 지진이나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그녀의 연구를 지지해 주었다. 당신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간 안정화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다. 서연과 민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우리가 다른 시간에서도 만났던 것 같은 꿈이요. 나도 그런 꿈을 꿔요. 마치 여러 번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 그럼 우리는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이든 우연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2028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다. 서연과 민호는 신혼부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를 바꾸려 하지도 미래를 조작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서연이 오래된 연구 노트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자신이 쓴 것 같지만 기억나지 않는 문장이었다. 2034년 서연은 재해 예측 시스템의 세계적 권위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스템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다. 민호는 소방관에서 재해 대응 전문가로 변신해 서연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우리 덕분이죠.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래된 꿈을 꾸었다. 미래에서 온 자신과 만나는 꿈이었다. 꿈속의 미래 서연이 말했다. 고마워.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줘서. 누구세요? 또 다른 가능성의 나야. 이제는 안녕. 꿈에서 깬 서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고도 미래를 조작하려 하지 않고도 그저 현재를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했다. 창밖으로 새해의 첫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무게는 두렵지 않았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다.